자, 3월 모의고사 미적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조금 많았는데 23, 4, 5, 6번은 되게 쉽게 풀었어야 되고 27, 28, 29, 30에서 턱턱 걸리는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그치? 그 친구들은 어디서 좀 막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미적분 개념이 부족했던 건지 고1 수학이 부족했던 건지 혹은 수원 수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범위가 적었기 때문에 극한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상기할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7번 우선 어떤 문제냐면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자연수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좌표표면에서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N인 직선이 있다고 했네. 그럼 일단 그 직선 방정식 먼저 세워볼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AN이라는 기울기에 X라는 이 직선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보면 밑에 조건들이 다 어디의 내용이냐면 고1 수학 내용일 뿐이야. 그치? 원의 방정식하고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이 둘만 좀 이해했다면 이 문제 쉽게 풀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마지막 계산 처리만 우리 미적분에서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한번 계산까지 마무리해 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원을 내가 C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원을 C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C1과 이 직선 L 사이의 위치 관계는 뭐냐면, 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두 점에서. 자, 근데 반지름 길이가 N이라고 했는데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 점과 그 다음에 이 직선 사이의 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작다? 그렇지.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거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C2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번에는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커야 되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부등식을 가지고 수열 AN이 어떤 가운데 딱 낄 것 같아. 그치? 이 문제의 느낌만 봐도 벌써 샌드위치 정리 쓸 거라는 그 느낌이 들었어야 돼요. 자, 그럼 계산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 쓰려면 우선 ANX-Y는 0꼴로 쭉 한 군데로 옮겨줘야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위치 관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원에서의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1이라고 한다면 이때 루트 AN 제곱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 씌우시고요. 원의 중심이 뭐니? 지금 2n-1이니까 an 곱하기 2n-1. 그때 y좌표 없으니까 0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뭐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반지름 n 플러스 1, n보다 작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D2 한번 봅시다. D2는 루트 an 제곱에 더하기 1 해주고, 이번에는 원의 중심이 2n 플러스 1, 0이고 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an 곱하기 2n 플러스 1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더 커야 돼.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럼 넘어가서 D1과 n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한쪽으로 쭉 옮겨서 an 곱하기 2n-1 그리고 n 곱하기 루트 an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한 번에 적어 봅시다. 자, 지금 보면 an 이 절대값 왜 벗겼냐면 처음에 문제 조건에서 an이 양수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an 곱하기 2n-1로 절대값 바로 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an 제곱에 2n-1 제곱에 그리고 n 제곱에 an 제곱 더하기 1 여기까지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D2도 한번 봅시다. D2 보면 an 곱하기 2n 플러스 1에다가 얘는 이번에 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an 제곱 플러스 1보다 크대요. 그렇지? 자, 그러면 an 제곱에 2n 플러스 1의 제곱에 얘가 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an 제곱 플러스 1보다 크네.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부등식 가지고 나는 an 제곱에 대한 관계가 궁금한 거야. 그치?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an 제곱에 대한 부등식을 써보게 되면 an 제곱이라는 것이 어떻게 묶일까? n 제곱 넘어가면서 3n 제곱 곱하기 3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an 제곱이라는 것이 an 제곱에다가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곱한 것이
이게 n제곱보다 작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마찬가지 계산할 건데 우리 계산 쫄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자. 자, n 플러스 1 제곱을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번에는 3n 제곱에 여기 얼마니? 4n에다가 2n 빼주니까 더하기 2n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있고 플러스 1 있으니까 날라가서 여기까지만 처리해주면 되겠네. 자, 근데 이번에는 왼쪽이 더 커요. 그리고 n 플러스 1 제곱만 남아있겠네.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됐을 텐데 한번 쭉 모아봅시다. an 제곱분의 1, an 제곱분의 1.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3-an 제곱분의 1이니까 an 제곱분의 1로 넘겨봅시다. 자, 양변에 an 제곱 나눠주시고요. 양변에 an 제곱 나눠주시고요. an 제곱분의 1만 남길 거니까 n 제곱도 넘기고 n 플러스 1 제곱도 넘기고 그래서 한 번에 쭉 써보자. 그러면 an 제곱분의 1이 얘가 지금 보면은 n제곱분의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그리고 이번에는 3n제곱 플러스 2n 그렇죠? 3n제곱 플러스 2n 자, n 플러스 1 제곱분의 1에다가 3n제곱 플러스 2n 요렇게 되겠네. 맞니?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뭐냐면 3-an 제곱분의 1이야. 그치? 자, 이거 처리해주게 되면 한번 같이 봅시다. 마이너스 쭉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제곱에다가 여기다가 3n 제곱 더하기 2n 근데 3 더했으니까 앞에 3 붙여주시고요. 마찬가지 3 붙여주고 뒤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3-an제곱분의 1에다가 앞에 살짝 n 붙어있어서 n, 그치? 그래서 n 곱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요렇게 괄호치고 n 붙여주고 요렇게 괄호치고 n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씌워주게 되면 앞에 제곱 다 날라가면서 남는 게 얼마가 될까? 그렇지. 4가 되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3-an 제곱분의 1은 4가 되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4로 답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27번의 정답은 5번 4 됐죠? 지우개가 날아갔는데 자, 깔끔하게 한번 지워보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1 수학 부분이 좀 잘 돼 있던 친구들은 계산만 잘 건드렸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마무리 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8번 한번 가봅시다. 자, 2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보면 평소에 하던 것들 쭉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주의했었냐면 지금 h라는 함수가 읽을 때부터 바로 연속을 잡아냈어야 돼. 그래서 연속인 함수 h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속을 바로 동그라미 치고 들어갔어야 돼. 자, 그래서 연속인 거 파악했다면 이 연속 조건을 한번 이용하러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보면 h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리미트 해놓고 fx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뭘까? 그렇지. 절대값 fx하고 5를 비교해 봐야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hx 범위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hx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hx는 쭉 나눠 볼 건데 fx 절대값이 5보다 작게 되면 그러면 이 fx에 대한 리미트는 다 0이 되어버리면서 5에 대한 리미트만 씌워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5에 2n이 날아가면서 얼마가 남게 되죠? 그렇지. gx가 남게 되겠네. 자, gx가 되고 얘는 fx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경우야.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이번엔 5보다 큰 경우 한번 가봅시다. 5보다 큰 경우. 5보다 큰 경우에는 이 밑이 fx의 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5의 2n 제곱과 관련된 것들이 다 날아가요. 자, 그럼 남는 게 뭘까? fx 한 개 남겠죠. 그래서 fx 한 개 남으시고 그 다음에 fx가 5가 될 때와
fx가 마이너스 5가 될 때를 한번 봅시다. 자, 5가 될 때와 마이너스 5가 될 때인데 일단 5일 때 봅시다. 5일 때는 5의 2n제곱 더하기 5의 2n제곱 분의 5의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의 2n 곱하기 gx가 되겠죠.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x 자리에 5가 들어간 게 아니라 fx 자리에 5가 들어간 거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5, 2n 날라가면서 5의 2n제곱 날라가면서 5 더하기 gx 남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밑에 분모는 뭐 남니? 그렇지. 1 더하기 1하니까 2가 남겠네. 그래서 요거 한번 지우고 다시 좀 작게 한번 적어봅시다. 1 더하기 1분의 5 더하기 gx 1 더하기 1분의 5 더하기 gx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f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fx 자리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 주게 되면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gx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x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자, 그러면 h에 대한 정리가 쫙 됐으니까 h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래프.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g에 대한 정보와 f에 대한 정보는 주어져 있으니까 fg 정리부터 해봅시다. f는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이니까 2분의 1 x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gx는 얘는 0보다 작은 곳에서는 2분의 1 x에다가 px 더하기 q 해놓고 뒤에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얘는 x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f의 그래프는 대강 어떻게 생겼을지 이해가 될 것 같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볼 건데 일단 5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5일 때 얘네들이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가 마이너스 5가 될 때를 한번 찾아봐야 돼. f가 마이너스 5가 될 때. 자, f가 5가 되는 점은 x는 0이랑 3인 게 바로 보이지만 마이너스 5가 되는 점은 바로 안 보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분의 1 x제곱에 x 마이너스 3에 더하기 5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더하기 10 더하기 20 이게 0이 되는 거. 그럼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 안 되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면 되네. 그래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더하기 10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은 판별식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니? 판별식 부호가? 그렇지, 음수죠. 그래서 근을 갖지 않으니까 이 전체가 양수야. 그래서 이때 나오는 근은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5와 만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0과 3을 기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으로 이렇게 기준 잡고 들어갈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지울게요. 그러면 3과 마이너스 2가 기준이 되었는데 자, 그래프 한번 완성시켜 봅시다. fx가 절대값이 5보다 큰 경우에는 fx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이너스 5보다 이렇게 작아질 거고요. 그럼 쭉 따라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 그래프 보일 거야. 자, 그 다음에 fx의 절대값이 5가 될 때, 즉 fx가 5이거나 마이너스 5일 때 한번 볼 건데 이때 중요한 게 h가 연속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조건 여기가 채워질 거고요. 여기가 채워질 거야. 안쪽에 어떤 함수가 들어올지 아직 판단 못했지만 일단 채워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치? 자, 그래서 연속인 거 가지고 이 가운데 구간들의 함수도 찾아봅시다. 자, 지금 보면 fx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는 gx인데 gx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함수값이 쭉 5 이렇게 상수함수로 주어져 있어. 자, 그럼 이 안에서 즉 fx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곳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그렇지, 함수값이 5야. 그래서 이 부분은 쭉 5로 연결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럼 이 사이가 난 궁금한 거야. 이 사이가 궁금한 건데 이 사이의 값들이 fx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은 아이들이야.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따라갈 텐데 gx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2차 함수를 따라갈 건데 지금 p와 q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여기를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적어도 0,5를 지나가면서 이때 축이 어디긴 축이 축 구하는 공식 알죠? 축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p분의 q 그치? 그러면 음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대강 요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요렇게 지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생겼겠네.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그래프들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완성된 그래프들은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확정 짓기 전에 지금 보면 밑에 박스 조건에서 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7개라고 했어요. 7개. 근데 박스 조건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Y는 K-2의 n제곱분의 1x에다가 더하기 5를 했더니 그 직선과 hx라는 그래프가 총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궁금해요? 그렇지. 몇 개의 점이냐면 a, n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4래. 그러면 점의 개수가 어떤 극한을 취했을 때 4와 같다는 건 4 근방에서 놀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얘가 헷갈리니까 일단 k-2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m이라고 잡아볼게요. m. 자, 그럼 y는 mx 플러스 5야. y는 mx 플러스 5. 요거 너네 그리기 쉽잖아. 그치? 0,5를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자연수가 되겠고요. 자연수 기울기면서 0,5를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점들을 찾아야 돼. 그치? 일단 완성된 구간에서 m 값에 따라 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m 값이 엄청 작을 때는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아.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두 개 가다가 이 점과 만날 때, 즉 m 값이 얼마일 때? 여기는 2칸 갈 때 10칸 올라가니까 m 값이 5가 되겠네. 그래서 m이 5보다 작을 때에는 an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지금까지 완성된 그래프 안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만 봅시다. 자, 완성된 그래프 안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m 값이 5보다 작으면 2개야. 맞지? 근데 m 값이 5가 될 때는 몇 개야? 여기 한 점에서 만나면서 쭉 올라가서 2개, 위에서 3개. 그치? 자, 없다고 해서 안 그려져 있다고 해서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3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m이 5보다 클 때도 한번 봅시다. 5보다 클 때는 쭉 올라갈 텐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텐데 밑에서 한 개 또 만나겠지. 하나, 둘, 3개 만나네. 일단 3개인 거 알겠어.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총 4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치? 4개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가운데 값에서 그럼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2개도 안 돼, 3개도 안 돼, 0개도 안 돼, 몇 개? 그렇지. 무조건 한 개 더 만나줘야 돼. 어디서? 여기서. 자, 만약에 이 구간에서는 이 안에서 2개 더 만나줘야 되는데 여기서 2개 더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지워버립시다. 자, 이 경우 지우시고요. 그럼 m 값이 5일 때와 5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요 두 가지 경우만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 m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이 안에서 한 개의 점과 만나줘야 되는데 한 개의 점과 더 만나려면 일단 봅시다. 내가 그려놓은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이 y는 mx 플러스 5가 여기서 접할 때를 생각해봐. 접할 때는 이 구간, 열린 구간 안에서 더 만나는 점이 없겠죠. 얘와 접할 때. 근데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조금 작아지면 어때? 한 개에서 더 만나겠죠, 무조건. 무조건 한 개 더 만날 거 아니야, 그치? 무조건 한 개 더 만날 테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작은 걸 채택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이 경계값에서의 기울기들이 계속 궁금한 거야. 자, 근데 여기 경계값이 만약에 기울기가 5보다 작거나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f'-2의 값 얼마 나올까?
x 세제곱 미분하면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그러면 2분의 3x제곱에 마이너스 3x.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2가 나오네. 12. 그럼 얘는 5보다 크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 오른쪽에서 접하는 거 말고 왼쪽에서 접하는 게 궁금해요. 그래서 H' 0의 좌극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와 같냐면 G' 0의 좌극한과 같고 여기 미분해주게 되면 0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2분의 1 Q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1 Q. 그렇지. 2분의 1 Q가 나오겠네. 그러면 얘들아 얘보다는 작으면서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그때 이 점이 4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이해돼요? hx와 y는 mx 플러스 5가 4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m 값이 어떻다고? 그렇지.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얘보다 작은 2분의 1 q보다 작다는 이런 부등식이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이 m 값을 다시 한번 k로 돌려놓자. 왜? 지금 문제 조건은 자연수 k가 7개인 거 찾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k로 돌려놓게 되면 k-2의 n분의 1이니까 2의 n분의 1 넘겨주면서 k에 대한 범위가 딱 등장하겠죠. 그럼 k가 5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 그리고 2분의 1 q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k의 개수 총 몇 개야? 그렇지, 7개지. 7개. 7개가 되려면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은 거에서 얘는 5보다는 클 텐데 6보다는 작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얼마? 그렇지. 6이죠. 6부터 얼마까지 들어가야 총 7개가 되니? 12까지 들어가야겠죠. 12까지 들어가 줘야 돼. 자, 그럼 12까지 들어가야 돼. 6부터 12까지. 그럼 2분의 1 q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이 12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 q는 12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3보다는 작아야지 13이 더 안 들어가면서 총 7개에서 커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q의 값 얼마밖에 안 나오니? 자연수니까. 그렇지, q 24네. 따라서 정리합시다. q는 24. 그러면 p 구해줘야 되는데 p에 대한 등식 안 나왔잖아. 그치?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 이거 체크해주면 돼. 여기서 등식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왼쪽에서 접근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줘도, 그쵸?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그래서 g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p 더하기 q 더하기 5가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 자, 요거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g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여기서.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0 돼야 되네. 그치? 맞나요? 마이너스 2p 더하기 q가, 그렇지, 마이너스 10. 그러면 q라는 것은 2p 마이너스 q라는 것은 마이너스 10이니까 2p는 q 마이너스 10. 그치? q 마이너스 10. 그러면 q 마이너스 10은 14니까 p 얼마야? p 7이 되네. 근데 구하는 값이 뭐니? p 더하기 q 더하기 h4가 되겠죠. 자, h4 구해보면 h4는 여기니까 그럼 f4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크게 어렵게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자, f4 집어넣게 되면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16. 그럼 8에다가 1 곱하고 8 더하기 5는 얼마야? 13. 그렇지. h4는 13이네. 자, 다 더해봅시다. 끝났네. 24, 7, 13. 그러면 44가 되면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해서 28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산 복잡했지만 우리 그래프 그려가면서 연속 조건 잘 활용해주고, 그치? 연속 조건 잘 활용해주고 여기서 m 값을 잘 두게 되었다면 이 부등식 구하는데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아. 자, 항상 경계점들 주의하시고요. 경계점들 주의하시고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 부족했던 부분들 점검하세요. 29번 넘어갑시다. 자, 29번은 여러분이 조금 계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보여줄 테니까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것들은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요.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 보러 갑시다. 일단은 여기서 이 A, B와 B, C를 각각 이등분하는 점을 P랑 Q라고 잡았어요. 그치? 그러면 뭐 당연히 PBQ랑 A, B, C가 닮음인 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A, C랑 B, C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4n 플러스 2 여기도 4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4n 플러스 2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PC의 길이는 전체가 루트 15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 이렇게 줬잖아. 그치? 사실 길이를 뭐 적는 게 지금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이 꼭지점에서 이 밑에 밑변에다가 이등분하는 점으로 선분을 이으면 얘 뭐가 되니? 그렇지.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요게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었어. 그래서 우린 요거 가지고 얘가 수직하다는 거 밝혀낼 수 있고요. 여기까지 아니고 여기까지 수직하다는 거 밝혀낼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삼각형 ABC랑 삼각형 PBQ가 여기도 1대2, 여기도 1대2, 그리고 각 B가 공통이니까 닮음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닮음이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또 이번에는 얘도 직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얘도 직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내가 S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S라고 적게 되면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여기를 DS 제곱 더하기 SC의 제곱, 그래서 얘가 DC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면은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해지더라고. 자, 한번 봅시다. DR하고 DC가 1대2라고 했으니까 난 여기를 뭐 M 그리고 2M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M 더하기 요 길이가 궁금해. 그치? 그럼 요 길이 얼마일까? 그래서 요 길이 얼마인지 구해보니까, 자, 여기 피타고라스 써서 삼각형 BCP를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저 BP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BP 길이랑 AP 길이 같고 이 길이도 같잖아. 그치?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여기가 4n 플러스 2니까 4n 플러스 2의 제곱, 4n 플러스 2의 제곱은 얘는 빗변이니까 15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에다가 나머지 한 변인 BP 길이의 제곱이고, 여기서 모자란 거 보니 n제곱만 더 더해주면 완벽해지죠. 그래서 BP 길이가 n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그럼 BP 길이 n 적어놓고 그러면 여기도 n 되겠네. 따라서 여기가 m 더하기 n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같지 않지? 그래서 여기 APC랑 여기 이 삼각형이랑 1대2 닮음이니까 여기 2분의 n이겠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2분의 n의 제곱 더하기 SC의 제곱은 2분의 루트 15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 해서 요 녀석의 제곱이고, DC의 제곱은 4m제곱이겠네. 자,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m제곱 더하기 nm 더하기 4분의 1 n제곱, 그리고 더하기 4분의 15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 이게 4m제곱이래. 자, 내가 궁금한 건 지금 m값을 n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구하고 싶은 얼마니? dr에다가 3분의 4n을 뺀 그 값의 극한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n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m과 n이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고 넘겨서 3m제곱 마이너스 nm, 지금 n을 상수 취급해줘야 돼.
자, 그러면 더해봅시다. 4분의 1 n제곱 들어가면서 16n제곱 16n 더하기 4. 그럼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그럼 얘는 뭐야? 2n 더하기 1에? 그렇지, 제곱이 되겠죠. 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1에 제곱이 0 되네. 따라서 m은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그래서 m은 6분의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12에 2n 플러스 1의 제곱이네. 그쵸?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m 값이 결국에 d r의 값과 같으니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r-3분의 4n은 m-3분의 4n이 될 테고, 자, 얘 안에 들어있는 거 n 제곱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 음수가 되니까 탈락이야. 그래서 n 마이너스 지우시고요. 얘는 플러스만 살아남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리미트 다시 한번 적어주게 되면, 자,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니까 좀 따라와 보자.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인데,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인데, 여기는 6분의 n 그리고 더하기 6분의 루트 48n제곱 더하기 48n 더하기 10이니까 49n제곱 더하기 48n 더하기 12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6분의 8n이야. 마이너스 6분의 8n. 그럼 여기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7로 바꿔봅시다.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계산 마무리 짓는 거야. 같이 가봅시다. 무한대로 갈 때 6 곱하기 루트 49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7n 했을 때 이 위에 합차 공식 적용해 주게 되면 49n제곱 더하기 48n 더하기 12에서 49n제곱이 빠지게 되면서 여기서 49n제곱끼리 날라가죠. 그치? 그럼 n끼리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n의 개수 비교해 봅시다. 여긴 48이고요. 여긴 6 곱하기 루트 49 더하기 7. 그러면 마무리 지어봅시다. 6 곱하기 7 더하기 7분의 얘는 48이네. 그럼 날라가면서 14분의 8, 그래서 7분의 4. 구하는 값은 분모 더하기 분자. 그래서 11이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뚫어낼 수 있어야 돼. 요즘 수능의 트렌드가 계산 같은 경우를 너무 간단하게 주지 않으니까 계산 뚫어낼 수 있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29번 마무리 짓고 30번 넘어갑시다. 자, 30번 한번 가봅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끝내야 되니까 같이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일단 등비수열의 극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에 r의 n-1제곱이 극한 존재해야 돼. 존재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배웠잖아. 그치? 개념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 진짜 정확하게 해야 돼. 개념 하는 거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이거 제대로 안 쓴 친구들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애초에 건드릴 수도 없어. 그치?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간단한 형태에선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적용이 됐을 때도 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둡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정수 a, b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의 절대값과 a 더하기 b의 n제곱을 곱했을 때 이 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이 절대값 a가 0이거나 혹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근데 a, b가 정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안 되고 0이랑 1 둘 중에 하나야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k분의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 k분의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 요거의 n제곱이 마찬가지 극한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는 첫째 항과 공비가 같아요. 그래서 k분의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 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 이 부등식은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우리 뒤에 가서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고 일단은 위에 걸로 경우를 나눠볼 거예요. 위에 걸로 알겠죠? 자, 위에 거 지금 절대값 a가 0이거나 혹은 a가 0이 아니거나 그 두 가지로 경우 나눠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정확하게 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
절대값 a가 0일 때 일단 a가 0이라는 것부터 왼쪽 극한은 존재하면서 그 값까지 0이 된다. 그치? 그 값까지 0이 된다. 자, 그럼 그 값이 0인데 이 극한 값과도 같아야 돼. 그치? 같아야 돼. 여기 이거 빼먹었죠? 이거. 그치? 정확하게. 자, 근데 이 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0이려면 얘가 1이면 안 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k분의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a 값이 0이니까 a 날려주고 그러면 2b 마이너스 20 나누기 k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b에 대한 조건이 있지. b 무슨 수? 정수. 그렇지. 그래서 k라는 것은 2b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2b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은 k보다 작고 마이너스 k보다 클 텐데 자, b라는 것은 그러면 10 더하기 2분의 k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작겠네. 자, 근데 a가 0이면서 이 a, b의 순서쌍이 총 몇 개 있을 때 이 조건 만족시키는 거야? 그렇지. 19개니까 a가 0일 때는 b가 총 19개 나와줘야 돼. b의 개수 19개가 돼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지금 10을 기준으로 2분의 k만큼 양쪽으로 팔을 벌린 거야. 2분의 k만큼 벌렸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19개가 되려면 10을 기준으로 9개 더. 그치? 그래서 1부터 19가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k로 가능한 것들 생각해보자. 자, 근데 20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0도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얘 가지고 올 거야. 자, 10 더하기 2분의 k가 19보단 크거나 같으면서 19보단 크면서 그쵸? 19보단 크면서 19보다는 크면서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럼 넘겨봅시다. 18보다는 크고요. k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0 넘겨주면 10이 되면서 2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k가 19랑 20일 때는 k랑 19가 20일 때는 a가 0이면서 b가 19개 나와서 총 순서쌍이 19개 나오겠네. 자, 근데 지금 이 문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연수 k가 존재하고 그에 대해서 이 순서쌍이 19개가 되는 것들 찾는 거야. 그러면 a가 0이 아닌 순서쌍도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그래서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두 번째 경우 자, a가 0이 아닐 때 한번 가봅시다. a가 0이 아니면 얘들아 a 플러스 b가 0이거나 1이어야 돼. 왜? 정수니까. 그치?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려면 0이거나 1이어야 되는데 지금 0인 거 먼저 한번 봅시다. 0인 거. 그래서 a 플러스 b가 0이 될 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1이 될 때 한번 볼게요. 자, 0이 될 때니까 이번엔 이 값이 0이 되면서 얘 또 0 돼야 돼. 그치? 그러면 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1은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러면 k분의 2a 더하기 2b 빼기 20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2a 더하기 2b는 0이 되니까 k분의 마이너스 20이 요 범위를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그래서 k가 20보다 k가 20보다 커야 돼요. 20보다 커야 돼. 근데 20보다 큰 경우에는 봐봐. 여기에서 10일 기준으로 팔을 더 멀리 벌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벌써 19개를 넘어가요. 근데 a가 0인 경우에도 순서쌍이 적용돼야 되고 a가 0이 아닌 경우에도 순서쌍이 적용돼야 돼. 그럼 19개가 넘어가면 벌써 의미가 없잖아. 얘는 탈락이네. 그치? 그래서 두 번째 경우 들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는 a 플러스 b가 1일 때야. a 플러스 b가 1일 때는 저 등비수열의 값이 이 전체가 1이 되면서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돼버려요. 절대값 a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값이랑 같아야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도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0이 아니면서 이 등비수열의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지. 공비가 1일 때밖에 없지. 근데 첫째 항조 1이니까 이 등비수열 극한도 1이 되겠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랑 같아야 될 텐데 근데 그 값이 결국에 1이야. 따라서 a 플러스 b를 삭제하면서 요게 2가 되겠고요.
2가 되겠고, 그러면 K분의 마이너스 18이 얼마가 돼야 돼? 그치? 얘가 1이 돼야 돼. 그래서 K는 18이 되겠네. 그럼 그 경우에는 A 플러스 B가 1을 만족시키면서 A의 절대값이 0이 아니고 1인 거. 자, 끝까지 따라와. A는 1하고 A는 마이너스 1이 있어. 그치? 그럼 A가 1일 때도 B가 얼마가 나올 거야? B 얼마니? 0이죠. 얘 마이너스 1일 때는 B 얼마야? 2 나오죠. 순서상 1개, 2개 나왔지? 그러면 이쪽에서 17개가 등장해 줘야 돼. 그쵸? 자, 그래서 K가 18일 때에는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순서상이 2개. 그럼 A가 0인 경우에 몇 개 나와야 딱 맞는 거야? 그렇지. 7개가 나와야 딱, 17개가 나와야 딱 맞는 거야. 그럼 18일 때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18 집어넣어주면 10 더하기 9가 되면서 19가 되겠죠. 그렇지? 19. 1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빠지면서 1이 되겠네. 그럼 1과 19 사이에 들어가는 거 총 몇 개? 2부터 18까지니까 17개 딱 맞네. 그럼 17개랑 여기 2개랑 해가지고 총 19개 되네. 그러니까 K를 기준으로 이 등비수열의 값들이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요 모든 박스의 조건들이 만족시키는 것들이 K의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일단 K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얘네 박스 조건이 만족시켜서 19개가 되면 끝. 근데 K가 K를 정했을 때 19개가 안 되면 탈락.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했지만 결국에 그 시초는 K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문제의 조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18, 19, 20 더해서 얼마가 되지? 총? 그렇지. 57이 되면서 답은 57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적분까지 해설이 끝났는데 우리 이제 3모 정확하게 잘 공부했으면 이후에 공부 열심히 해서 NJ 푸시고요. 선생님 분석서 보면서 꼭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석서에 있는 내용들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6월 모의고사 혹은 5월 모의고사에서 봅시다. 안녕.